원더 원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혹시 저희 유튜브 방송 기다리신 분이 계셨을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개인 사정이 다 있어서. 네. 아 이거 새로 마이크도 샀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들어와서 청취하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네. 아직은 초보라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욕심내지 필요할 것 않으면서 같습니다. 한 네.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로 하고. 네. 예. 네. 지금 서로 친하지 않은 개들을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서로 없이 등을 대고. 네, 지금 산책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 자 우리 두 반려견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니 저번 주죠? 저번 네. 주 토요일 네. 53회 무슨 날? 지구의 날. 그렇죠. 지구의 날. 네. 53회나 됐으면 상당히 네. 오래전부터 지구의 날 행사를 했는데 네. 난 화가 나. 그런데 그쵸 매년 지구의 날은 있지만 그냥 그 날뿐만 아니, 지구를 위한 이번 지구의 날은 더 화나. 그렇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10분 소등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53년이 지났음에도 10분 소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전주시 행사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그래요? 전주시 행사 안 했어요. 전주시가 네. 아예 손 놓고 생태 네. 이제 생태도시 전주였는데 네. 손 놓은 것 같아요. 개발 뭐라고 해야지? 개도국 전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반생태적인 도시. 그러면 도시 전주를 무엇으로 홍보할까요? 우리 그러니까 전주를. 우리는 전주에서 살잖아요. 네.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떠나는 전주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공장이 없다, 네. 뭐 생산 시설이 없다, 이해해. 음. 그렇지만 저는 그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공장 많은 지역 가보면 음. 어때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죠. 냄새도 틀리잖아. 네. 네. 냄새도 틀리고 저는 시각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경기도 들어서서 이렇게 가면 지저분하죠. 아니 양변. 눈이 멀리 보이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쵸. 운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라도 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넓은 그 농지와 들판과 네. 산이 보이고 네. 네. 저는 이 도시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물론 어떤 사람은 100만 도시 가야 된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중에 2,500만이 어디 살죠? 도심에 살죠. 아니, 서울,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살죠. 거의 3천만 가까이 산다고. 그거 갖고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 네. 그런데 전라도 인구가 180만. 네. 근데 전주가 100만이야 봐. 100만? 아우. 그럼 미친 거야. 지금 60만이 좀 넘는데 65만이라고 네, 하지만 나는 네. 그것도 많다라고 봐요. 넘치죠. 복잡하죠. 네.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면 네. 전주가 인구를 흡수하면 안 돼요. 전주 인근에서도 살아도 네. 충분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100만 도시 가야겠다고 뭐 전라도의 수도를 탈환한다고 난리 법석으로 개발하면서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건. 나는 지금 벌렁벌렁 해가지고 설명 못 하겠어. 전주시가 그 시민들의 의견 또 환경단체 의견 전 무시한 채 버드나무를 벌목했죠? 네, 그것도 그것으로만 네. 그냥 버드나무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네. 나무 벤 거 갖고 뭐 그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음. 제가 이번 주는 좀 흥분해서 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왜냐면 목소리가 지금 좀 같잖아요. 네. 저 득음하게 생겼다니까. 왜요? 전주시청에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있어 아침마다. 왜냐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전주가 전주천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성공한 하천이에요. 그렇죠. 얼마 네. 걸렸냐? 20년이 넘었죠. 20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전주에 이사 왔는데 그때 전주천에 가면 네. 막 목욕하는 사람들 있었고 상상이 돼요. 네. 여름에 막 그 하천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전주천에서 여름에 우리 말로 하면 전라도 말로 하면 멱 감는 사람들이 사라졌었어요. 왜냐면 더워서. 생활하수가 거기 유입된 거야. 그래서 냄새가 너무 지독했었어요. 그걸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옛날에 그 전주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려보자라고 해서 네. 생태하천 협의회도 있었고 이게 민과 관이 협력해서 네.
세상이 두 번 변하는 동안, 네. 20년이 넘는 동안 어렵게 생태하천으로 해서 정말 쉬리도 살고 수달도 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가리 종류의 새들도 그렇죠. 많이 네. 날라오고 네. 가을이면 억새도 예쁘고 버드나무도 예쁘고 그랬던 하천을 네. 아니 4년짜리 시장이 4년짜리. 감히 그것도 전주에 살지도 않았던 시장이 네. 어? 네. 전주의 문화, 전주의 역사, 전주의 환경 네.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너무 희박한 시장이 네.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30년 이상 된 버드나무 수종을 200여 그루가 넘게 잘라버렸고 네. 잣나무까지 하면 수목까지 해서. 네, 1200그루 이상을 네, 잘랐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지금 30년 이상 된 수종이 한 네. 35그루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퍼포먼스 데모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가지고 겨우 네. 멈춰놨어요. 네네. 근데 사과도 안 해. 그렇죠.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할 거야. 아니죠. 우리는 계속 가야죠. 미안해. 너도 화나지? 너도 그치? 화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네. 자 여러분 기후위기 그래 남의 일이 같아.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고 난방비 비싸다고 해도 아파트에 들어가면 반팔 입고 생활하고 남의 얘기 같아. 인정해요. 인정해. 어쩌면 우리가 이게 서서히 다가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이미 2015년도 파리 협정 때 1.5도씨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사회가 되기 전보다 네. 기후가 지금 1.1도씨 올랐어. 맞아요. 1.1도씨 올랐는데 너무 많은 기상이변이 있어서 그게 네. 문제다 싶어서 네. 1.5도씨 이상 올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1.2도씨 이상 올리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네. 우리가 탄소 하는데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인간들의 화석연료를 씀으로써. 그렇죠. 자동차 굴리고 네. 난방 떼고 석탄 화력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가 엄청 늘어나서 그게 지구대기를 데피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네. 저는 온실가스라는 그 가스가 온실효과? 이런 소리 싫어. 온실효과가 아니에요. 그 온실 왠지 온화하잖아.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게 그 표현이 너무 온화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 다음에 기후 이제 과열화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봄이면 따뜻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도 추운데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 제가 벌써 10년 전만 해도 겨울은 어떤 겨울이었고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보았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자, 제 기억으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저도 단기 기억 상실인가 봐. 뭐냐면 제 기억으로 2020년 여름이었던가요? 2018년도. 아니. 최근. 최근. 최장기간 비가 온 적이 있어요. 그거 2019년이에요. 19년간? 54일간. 54일간의 비가 왔어요. 네, 그렇죠. 말이 54일간의 비지 정말 저 힘들었거든요. 저는 주택 살아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벽면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누전이 됐어 어느 날 집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쪽 면의 전기를 못 쓰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잊혀져 지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잘 몰라.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변화에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자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몰라.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물을 쓰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제가 보면 좀 황당한 게
보면은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심만 바깥만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물이 지금 얼마만큼 용담땡우리에서 전주는 물을 가져오잖아요. 거의 지금 저수율이 3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어느 순간 어떻게든 팍 이렇게 드랍을 하면서 시스템이 네. 붕괴되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도시는 네.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모든 것이 난리가 날 그쵸. 텐데 우리가 쓴 핸드폰으로부터 해서 일상이 무너지는 네. 경험을 아직 우리가 잘 못 해봤잖아요. 네. 뭐 급변하는 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수해 피해를 당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느꼈을 거야. 그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었는데 음. 지금 기후 위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상식적으로 이제는 탄소 중립이 뭔지도 알아야 돼. 탄소 중립이라는 건 적어도 1.5도씨가 오르지 않게 하려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우리가 내뿜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게 넷제로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야.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이게 탄소 인증이 돼야만 돼. 이제 앞으로는 그게 R이 100이라는 게 R Reusable Energy. 네. 다시 재생 사용 에너지. 그 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태양, 풍력, 바람, 네. 조력 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연 환경에서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그걸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 될 날이 곧 돼. 아니요, 왜냐면 그게 지금 유럽에서 2035년도, 2030년도인가? 정확하게 2030년도일 거예요. 모르겠는데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맞아. 모든 제품에다가 사실은 이제 아리백 우리나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00%의 어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래는 지난 정부 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삼성에서 재생에너지를 하고 싶어요.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한전이 전기를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배급을 한다고 걷어들여서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를 어디서 걷어들이냐 원자력에서도 걷어들이고 석탄 발전에서도 걷어들이고 우리 집 태양광에서 남는 것도 걷어들이고 이렇게 걷어들여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걷어들이는 라인들이 다 틀려서 이건 재생에너지 라인, 이건 기존의 석탄 화력 라인 해가지고 에너지원이 틀린데 우리는 다 섞어버려. 다 섞어버려서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가 100% 리유저블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순간 이게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 구조 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시급한데 이 와중에 전주가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베고 꽃밭 만든다고 하천에다 꽃밭 만든다고 하천에다 꽃밭 만드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자 범람하면 그 꽃밭 망가져. 돈 들었는데 다 망가져. 그 다음에 꽃밭은 그냥 씨 뿌려놓고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물도 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농약도 쳐. 그러면 하천에 그쵸 그대로 유입이 되겠죠. 범람하면 그거 다 하천 오염원이라고. 그런데 좀 뭐랄까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시장 편이 아니라 자 우리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었잖아. 네네. 우리 교육 어떻게 받았어?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국가 5개년 개발 계획 막 이런 거 외웠잖아. 그 당시에 공부 잘했던 전주시장이 거의 우리 또래야. 자, 우리보다 좀 나이가 많은데 그 당시 본인이 나고 자라서 성장했을 때는 어떤 시절이었어? 못 사는 시절에 있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쵸? 인식이 뇌에 박힌 인식이 아직 우리는 개발해야 돼. 개발해야 돼. 이게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했거든.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뭐해. 그 당시 공부를 한 거와 지금 공부를 평생 학습으로서 쭉 공부를 해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앞으로 30년 후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뚫겠다? 자동차한테 편한 도시 만들겠다? 멍청한 짓이야. 우선 그걸 떠나서 제가 생각 드는 건 뭐냐면, 지금 나무 벌목하고 경제 개발하고 이제 대부분 개발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건 당연히 일종의 시민 핑계 대고, 시민 핑계대고 맞아. 시민들이 경제 개발을 원한다 아니면 발전을 원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거기에서 좀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는 아예 모르겠는데 너무 욕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아무튼 나는 시장이 어렸을 때 똑똑했다면 지금 네. 어떤 식의 시대적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탄소 중립 전주시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탄소 중립도 사실은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여기 뭐가 관련돼 있냐면 사실은 녹색은 없고 거기에 이제 성장이 되어 있는데 성장이 뭐냐면 더 파괴적인. 그러니까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이거 뭐 완전히 환경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듯하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거기 전혀 그렇지 밑에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 전 시민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은 예전과 많은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만 얘기했어요. 국지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 아닌 환경을 더 넘어선 기후변화는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어떤 그 공무원들이 저는 환경 생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분야가 본인들이 그걸 받고 안 싶어도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리더에게 전주시장에게 구하는 말을 이재경 선생님 완산형.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열받았어.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가 사실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1.5도씨를 막기는 실패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쵸. 1.6도씨가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거고, 1.6도씨 실패하면 1.7, 2도씨가 올라가면 과학자들이 뭘 경고를 하냐면 2도씨가 올라가면 인간의 모든 능력치를 동원을 해도 2도씨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상승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더 인간이 이상 할 수 없어. 되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산에 오르게 되면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어요.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내가 잡고 싶어도 이게 그 돌이 굴러 내려가듯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것은 얼마 전에 종합보고서 IPCC 종합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10년이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탄소 이산이라든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2040년이라고 했다가 2030년으로 줄었어. 그렇죠. 2030년이면 10년 안 남았어. 그렇죠. 10년, 그러니까 7년 남았어. 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개인이 뭐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플라스틱 그것도 안 돼. 안 돼요. 중요한 그것도 안 것은 돼. 그쵸. 그러니까 기업, 국가, 네. 정책, 법 이게 굉장히 왜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냐고. 그것에 이제 그 탄소 발자국 해가지고 BP 영국에 있는 BP라는 어떤 석유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는 뭐냐? 우선 가장 큰 것 석탄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석유의 개발자들. 걔들은 지금 이렇게 계속 지구에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플라스틱 덜 쓰고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가 조금 에너지 전략하고 이게 엄청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쵸. 해야 돼.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은 정책 방향이고 이걸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이 있는 산업계를 변화를 해야 되고 이미 그건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어그리했고 그 변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면 나중에 손해는 우리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하니까
아니 좀 현 정부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쳐.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각각 그러하는데 사실은 그 지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 개인인 거예요. 아무튼 전주 생태도시 전주가 네. 망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여기 오늘 티를 입고 왔어요. 이게 Rise Rise Together. 함께 우리 일어나자. 다 일어나야 함께 돼. 일어나자. 다 일어나야 돼. 혁명이 어. 필요하다. 아이들 그래 수학 100점 맞는 거, 영어 네. 100점 맞는 거, 국어 100점 맞는 거 부모님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 50대 중후반이 됐을 때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만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만일 그 기회가 이 10살짜리 아이들한테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멀리 못 가고 그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뭐 할 거냐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때 나라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없는데. 뭐해. 왜냐면 다들 지금 삶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리를 하는데 그쵸 사실은 이걸 그냥 아닐 수 있다라는 걸로 치부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건 한두 명의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주시장님은 그 버드나무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전주 시민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그 아무런 협의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하천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그렇죠. 식으로 들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길 바래요. 지금 현재 그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전주시장에게 지금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그게 않아. 도대체 누구가 시민사회단체가 네.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를 모르는 거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시민단체는 사실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음. 그냥 몇 활동가가 아니라 그럼. 시민을 대변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죠. 네,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우리 이 방송 커뮤니티에도 네. 그 서명 링크 달아놓을게요. 네네네. 서명 부탁드리고 이건 그래 나무 뭐 자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헌용하게 되면 그렇죠.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 논리로 갈 개발로 거예요. 갈 거고 모든 것들의 생태적인 반생태적인 어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싹을 잘라야 합니다. 싹을 잘라야 해요. 나 네.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내일 아침에도 1인 시위 할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시장님 1인 시위를 어디서 하는 거죠? 전주시청에서 하고요. 네. 시장님 이거 네. 뭐 한 달, 두 달 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 뭐죠? 그 프랑스 시민들을 보면 정말 뭐랄까 좀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옐로우 조끼, 노란 조끼 그 사건도 있었고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 그 국민연금 계약하고 연령을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시민들 보면은 대단하다. 자기 주권은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전주 시민,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국민들이 내 주권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때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이 자연의 생태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네. 내 아이, 그렇죠. 내 후손, 그리고 나, 음. 내 노후 사실 이런 걸 위해서. 나 개인이죠 결국. 여기 우리 강아지들도 위해서. 자, 그래요. 오늘 많이 네. 열렸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네. 꼭 서면 저희가 댓글란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사실은 전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네, 앞으로 해주십시오.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 구독, 구독? 안 하셨다면 부탁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